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네, 문창국 총리 후보가 오늘 오전 드디어 사퇴했습니다. 총리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야권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무조건 버티기로 일관하다 결국 보름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안대희 후보에 이어 문창극 후보까지 2명의 총리 후보가 연달아 사퇴하는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힌 지도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도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겨우 꾸려진 적이 있지요. 이번에도 2기 내각의 출범이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 내각의 출범이 늦어지는 건 언제까지라도 참아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제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인물이 인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학자 고원 서울과기대 교수에게 한국 정치 현상을 정치학으로 해석해 들어보는 시간. 정치학 가라사대.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둘러싸고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인사 참사라는 말이 참 적절하다는 평가인데요. 대통령 지지율도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이 떨어져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앞질렀고 여당의 지지율도 급전직하에 있습니다. 오늘 고원 교수와 함께하는 정치학 가라사대에서는 인사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고원입니다. 예. 네. 먼저 이 국정 운영에서 인사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국정 운영이란 일정한 국정 철학의 방향을 가지고 예. 국가 기구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예. 라고 했을 때 인사라는 것은 국정 철학을 반영해서 국가 기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예. 그리고 좋은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예. 결국 좋은 인사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YS는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 동서고금에 다 해당하는 이야기죠. 예. 이번에 문창국 후보가 사퇴를 했지만요. 아직도 국정원장 후보라든지 교육부 장관, 문화부 장관 후보 등등등 해서 북풍 정치 공작이다, 차떼기 사건에 연루됐다, 또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든지 표절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진원지가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어떤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 인사정책으로 끊겠다. 예. 이렇게 굉장히 누누이 공언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나 정작 취임 이후에, 하신 모습은 이제 출범 초부터 정권 보호 인사, 불통 인사, 편중 인사 예. 이런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 정권 보호 인사라고 했을 때는 정권 출범 초부터 이제 이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파문 이게 이제 자신의 정통성 시비로 비화되다 보니까 예, 이걸 그렇죠. 차단하는데 사실 모든 역량을 투입해오다시피 했죠. 예. 인사정책도 바로 이제 이런 정권 보위라는 목표에 맞춰서 이루어졌다. 예.
즉 대통령의 그 일사불란한 지시와 통제에 맞지 않는 인사가 발견되면 가차없이 찍어내버렸잖아요. 예, 예. 또 반면에 충성파는 사실 여러 가지 실책과 허물을 범해도 굉장히 감싸고 지위를 굳건하게 유지해온 예. 그런 모습이었고요. 예. 또 편중 인사의 측면에서는 일단 소위 그 영남 출신, 예, 예. PK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했다는 평이 뭐 언론에서 대세거든요. 예, 예.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지역 편중 인사라는 게 어느 정부에나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물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 정부들의 경우는 대개 이제 정권이 내임덕 빠진 후반기 시점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예. 이 정부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정권 초부터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전 정부에서는 그래도 모양 갖추기라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정권 후반기 시점에 주로 많이 나타났었죠. 예. 근데 이제 이 정권은 아주 빠르게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념 편중인데요. 뭐 최근에 그 문창극 후보자를 비롯한 예. 그 소위 개각의 그 장관 후보자들 예. 이게 보면은 되게 이념적으로 사실상 이렇게 그냥 보수가 아니라 상당히 극우에 가까운 인사들이 주로 많이 발탁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민사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식민사관 아주 공격적인 우파 예. 이념 예. 이런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정권 초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윤창중 전 대변인을 비롯해서. 예.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상당히 취향이라고밖에 보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세 번째는 뭐 파벌 편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발탁되는 인사들이 친박계랄지 또 박근혜 캠프에서 뭔가 이렇게 봉사한 사람이랄지 이런 충성심이 검증된 사람들이 주로 발탁되는 경향 특징들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편중 인사와 함께 불통 인사. 이게 이제 굉장히 인사가 공적인 어떤 절차와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굉장히 밀실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몇 가지 문제들로부터 인사파동의 그 진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최근에는 그 비선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심지어 인사위원장인 뭐 김기춘 비서실장조차도 인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그 인사를 보면은 언론에서 이렇게 거론되었던 인물 한 번도 적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두고요. 또 뭐 의리 인사다 이런 평.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이제 파벌이 편중됐다든지 그 전에 이제 그 캠프에서 봉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기용하다 보니까 뭐 의리 인사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 사실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인사 중에 정확한 게 정실 인사 아닌가요? 이제 의리 인사라고 포장은 했지만 사실 이제 그렇죠. 뭐 정실 인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실 이제 대통령이 그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때 그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지연 학연이나 맹목적 충성심이 기준이 아니라 그 자신의 철학이 담긴 정책 공약들을 얼마나 잘 추진하고 실현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냐, 또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해서 발탁을 했을 때에는 신뢰하고 밀어주고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정부 인사 정책 연구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이제 인용되는 사람이 그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캐스퍼 와인버거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인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정당의 그
다양한 분파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역적 균형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개선을 돕기에 필요한 사람도 아닌 바로 세계관을 공유하는 인물을 뽑는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이제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이제 대통령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와 정책 그리고 그것의 실현 능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믿고 신뢰한다. 뭐 이런 어떤 기준이 그것보다는 충성심, 예. 뭐 어떤 인맥, 뭐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깜짝 놀랐던 게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안 행부의 국장급 인사였죠. 예, 예. 그 기념사진 촬영했다고 네. 언론에서 한번 보도가 되니까 바로 그냥 네. 징계를 당했거든요. 그런 거하고 이게 별로 이제 대통령이나 캠프하고 예. 뭐 연고가 그렇게 깊지 않았단 모양이죠. 예, 그런 식으로밖에 파악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자기들과 연고가 없으면은 그냥 가차 없이 치고, 예, 예, 예. 자기들과 관계가 있으면은 예. 뭐 이번에 문창국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결국 물러나긴 했는데 그 지금 박근혜 정부하에서 인사 시스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밀실 인사, 혹은 밀실 인사는 당연히 불통 인사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소통하지 않고 밀실에서 인사를 하는 거니까. 도대체 이제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이 지금 오리무중,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소위 속설에는 기춘대원군 해가지고, 김기춘 실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요즘 들어와서는 김기춘 실장도 인사 문제에서 그렇게 어떤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유추해 볼 때 인사가 상당히 어떤 그 비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예. 이런 우려도 사실 이제 상당히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비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김영삼 정부 때 소위 김현철 사단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그 김현철 YS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이죠. 예. 사실 이제 그 김현철 씨는 아무런 공직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의 그 김영삼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관, 총리, 이런, 인사에까지 굉장히 깊숙이 관여해서 사실상 현철 사단의 인맥을, 인사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표현이 많았었죠. 예. 이런 것처럼 인사가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사유화된, 예. 어떤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어떤 비선 인사가 갖는 문제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권력은 향유하는데 책임은 안 진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청와대 인사가 대통령의 인사가 이런 어떤 비선에 의해서 작동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대통령 인사의 공식 시스템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인데 예.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 인사가 굉장히 여러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보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네네. 김기춘 실장을 소위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예. 모든 책임을 지고 인사를 했고 그것이 실패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그 신뢰하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거 경질이 한 몇 번 됐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계속 존치를 하는 거 보면 예. 실제 책임서는 김기춘 실장 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 예.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선하면 일단 언뜻 떠오르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7인회인데요. 예, 그게 예. 이제 김기춘 실장도 소속돼 있죠.
예전에 뭐 최병렬 뭐 전 한나라당 대표라든지 뭐 여러 명 7명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7인회 멤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언론에다가 자기들은 그 전혀 인사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네, 저도 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김기춘 실장에게도 누구를 뭐 천거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비선이라고 하는 게 7인회 말고도 또 따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예.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뭐, 시중에서는 뭐 예전에 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과거에 함께 이제 그 관계가 있었던 이제 모 목사님과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뭐. 뭐,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지금 이 박근혜 정부 그 인사 문제를 보면은요. 예전에 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뭐 중앙 인사위원회 같은 걸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사실상 좀 어느 정도 독립된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편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당시에 어떤 그 설정을 했던 이런 견제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상실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그 공무원의 정실 임용을 막기 위해서 또 어떤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인사위원회라는 걸 설치했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평상시 인력 관리를 통해서 평상시에 자질을 검증하고 또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 인사행정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고할 수 있어서 인사에 굉장히 효율적인 건데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도 존속이 됐었고요. 또 노무현 정부는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그렇죠. 대통령 정무직 인사를 상당히 이제 체계적으로 또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려는 노력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또 이제 인사위원회는 이제 행안부죠.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죠. 흡수가 됐고 소위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폐지됐다가 이게 또 실제 폐지하고 보니까 또 필요하니까 뭐 인사비서관 뭐 이런 인사기획비서관 뭐 이런 수준으로 뭐 다시 설치했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마 이것도 아마 폐지한 걸로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새로 인사할 때 되면은 인재 풀이 사전에 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새로 찾는 모양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시간이 거의 시스템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또 평소에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뭐 수첩 인사라는 말 많이 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뭐 개인적으로 또 인맥을 통해서 인연을 통해서 뭐 이게 또는 뭐 수첩에 적어진 사람 뭐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정하고 협소하고 편협하고 편중되고 뭐 그런 결과들을 뭐 초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거랑 좀 유사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이번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났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 모든 종류의 그 재난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다 감시하고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도 이명박 정부 때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들, 매뉴얼들이 많이 폐기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노무현 정부하고 DJ 정부에서 뭐 중앙인사위원회라든지 청와대 인사수석을 별도로 또 설치를 해서 인재풀을 관리하고 이제 그 인재풀 속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인재를 뽑아내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망가졌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 인사 정책이 앞으로 이게 어찌됐든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야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지금 발전을 해 나가야 될까요?
소위 이제 그 인사 판단을 위한 기준에는 이제 몇 가지 이 레벨로 예.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레벨이 소위 인맥,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 어떤 그 인사를 발탁하거나 기용하는 예. 뭐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대상자의 학력이나 경력, 이걸 이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위 이제 도덕성이죠. 이 사람이 범죄를 뭐 전과가 있느냐, 예. 또는 뭐 땅 투기를 한 게 있느냐, 뭐 위장 전입을 한 게 있느냐, 논문 표제를 한 게 있느냐, 뭐 이런 도덕성 검증 예. 이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이제 제가 미국 레이건 행정부 국방장관을 지낸 와인버거 이야기도 예. 있지만, 이 사람의 이 가치관과 소위 역량, 현재적인 역량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네 번째 문제에는 전혀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그 국가기구를 이끌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제 중요한 능력이 게 있느냐. 결국은 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잘 관철시키느냐, 또 그것을 잘 어떤 정책화시키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역량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굉장히 뭐냐면은 그 인사정책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또 평상시에 작동하는 아주 체계적인 어떤 그 시스템, 이게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 사실 이제 이게 없으니까 지금 뭐 우리 사회에 소위 이제 뭐 인사 정책은 아주 낮은 수준에서 계속 맴돌면서 아주 사회적인 그 소모적 논란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답답한 게요. 네. 이번에도 뭐 문창국 총리 후보가 오늘 사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네. 뭐 차기 이제 다음 또 후보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에 5천만의 인구가 있는데 사람이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맥락에서 결국 평상시에 인재풀에 대한 관리, 검증 뭐 이런 것들을 안 해놓고 뭐 수첩 인사나 뭐 개인적인 어떤 그 인맥이나 인연 또는 혹은 뭐 있을 수 있는 뭐 밀실에서의 비선 이런 것들에 의존하다 보면 자꾸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굉장히 좀 어떤 이념적 정치적 협소성이라 할까요? 지나치게 어떤 폐쇄 회로적인 소위 좀 나와 어떤 견해나 이해관계가 다르면 굉장히 배타시하고 불통하고 실제 이제 이런 속에서 또 더더욱이 어떤 쓸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PK 쪽에 이렇게 편향된 인사,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굉장히 극우적이고, 또 뭐 자기 캠프 출신들 뭐 이런 쪽에서만 고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뭐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맞추는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 자기 어떤 진영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탕평 인사라고 할까요? 그렇죠. 옛날에 뭐 영조 대왕도 조선시대에 탕평론을 폈었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진영 논리, 정권 보위 논리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인사를 널리 이제 구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 왔죠.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구하는데 굉장히 집착해왔고, 사실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이 굉장히 빨리 오고, 빨리 가속화될 수 있다. 거의 뭐, 가속화될 게
명백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재 선발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소위 어떤 지금까지 어떤 배타적인 국정 운영을 벗어나서 경쟁 세력에 대해서조차도 포용과 타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리적이고 유능한 인사들이 모여들 수 있다. 예. 아까 이제 영조의 탕평 인사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굉장히 재미있는 몇 가지 역사적 사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영조 같은 경우도 조선의 왕 중에 이제 가장 최장수 왕이거든요. 52년간 왕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시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영조에 반대하는 소위 이잉좌의 난이라고 해서 예. 이런 이제 반란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때 반란이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위태로웠죠, 왕위가. 예. 그때 그 왕위를 지켜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원래 영조가 노론의 지지를 얻어서 왕위에 올랐거든요. 예. 예. 근데 영조가 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론 온건파 인사들, 소론 인사들을 많이 중용을 했어요. 예. 예. 예, 노론이 이제 많이 반대를 했겠죠. 그걸 뿌리치고. 예. 근데 반란이 일어나서 왕위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 그때 정작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은 노론이 아니라 소론 인사들이었다는. 그러니까 이제 탕평 인사를 했기 때문에 영조는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어서 52년씩이나 최장수 왕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또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의 환공이라고 있어요. 예. 예. 이 제나라 환공이 이제 소위 천하를 제패한 사람인데, 근데 이 제패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재상이 바로 관중이라는 사람이죠. 예. 굉장히 예. 유명한. 예. 사실 이 관중은 제나라 환공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사실 환공을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한편에 가담했던 사람인데 예. 이런 사람을 과감히 발탁해서 예. 천하 제패의 꿈을 이루었거든요. 예.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사실 이제 탕평 인사가 오히려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 구하는 데 집착하는 그런 편협한 인사보다 훨씬 정권 보유에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좀 인식에 예.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예. 좀 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실험이라고 할까요? 최근에 예.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하고 예. 원희룡 제주 도지사 당선자가 야당이랑 함께 예. 일종의 연정이라고 할까요? 함께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예.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봅니다. 예. 대신 이제 잘 돼야 되겠죠. 사실 이제 우리 사회는 기득권이나 특권을 가진 소수 집단들의 목소리가 사실 이제 과대대표되는 그런 어떤 정치 구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영 논리, 진영 대결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다수의 유권자들은 물론 그 유권자들도 자기가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혹은 중도 성향이든 예. 다 이 각각 다른 어떤 사회와 세상을 보는 다른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대부분은 사실 이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또 어떤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또 합리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절충하고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사고를 하지만 그렇죠. 결국 예. 소수가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독점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극단적인 목소리를 조장하고 재생산하다 보니까 예. 이게 좀 더 증폭돼서 반영될 수 있는 정치 구조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뭔가 다수 유권자들의 이제 합리적 목소리가 잘 대변되지 않는데 이런 어떤 남경필 원희룡 비록 예. 새누리당 보수의 이제 도지사지만
이분들이 그런 어떤 새로운 그 초유의 실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를 정착시켜서 좀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조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실을 맺는다면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될 수도 있겠다. 그 두 지사가 앞으로 어떤 그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한 거냐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 쇼맨십이나 제스처로 한 거냐 뭐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학 가라사대였습니다. 자신이 친일파로 몰리는 현실에 격분한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우리의 민족역적 이등방문을 딱 쏘고 나서 거기서 뭐 시시하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우레! 저는 나라를 사랑하셨던 분, 그분은 제가 가슴이 진짜 시려오도록 그분을 저는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현대사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시는 분은 안중근 의사님과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다른 얘기는 다 들어도 저보고 친일이라고 그러고 저보고 반민족적이라고 말씀을 하면 저는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퇴한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저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선 부풍에다 잣대기 등 온갖 형태의 선거 개입으로 처벌까지 받았는데 새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이병계 후보자. 이유나 그 경위가 어쨌든 간에 지난 시절에 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저도 늘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해고자 때문에 법의 노조가 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김정훈 위원장. 반민주주의적인 행태에 대한 규탄과 그에 대한 저항은 강력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교조가 국민과 함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교노조법 개정을 통한 전교조 지키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 22사단 55연대 최전방 일반 소초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 가해자도 피해자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참 착잡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겠다. 이건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게 아버님 생각해보면 그런 열악한 환경이면 웬만한 강한 사람이 아니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조건 속에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끔 교육과 다른 이런 것도 적절한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됐어야 되는데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